예, 2021년 8월 29일 8시 45분인데요.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어저께는 제가 강의를 못했는데 오늘 한국무역학술은 131강 몇 분을 나눠 가지고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강의로서 한국무역학술에서 내놓은 한국사 복원, 잃어버린 에덴의 동산을 찾아 지상 최초의 대문명, 이런 이름으로 제가 좀 정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또 정리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한반도의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한 남반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극동지방으로 흘러들어온 북반계의 혼합이 일어나 한민족의 뿌리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건간, 비파형 동금, 호랑이 모양, 띠고리, 손잡이는 구리이고 칼날은 새로 만든 동병, 철검 등 북반계 유물이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을 근거로 기마민족 정보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북반계 기마민족이 한반도에 들어와 남반계 농경민족을 지배했다는 것이다. 남반계 유족으로는 남반계 고인들이 대표적이고,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다른 민족보다 동일성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동일성은 민족은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그 민족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문화적 동일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문화적 동일성이 즉 문화적 동일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 그러나 신화로 보거나 유적 유물로 보거나 DNA 구성으로 보거나 한민족의 원형을 분석하면 다문화적 결합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 이제는 한민족의 시원을 바이칼로 근처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베트남 인근에서도 뿌리의 흔적을 우리가 뒤져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난 아닐까가 아니라 그렇게 단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남방 문화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한국사에 편입시켜서 이 문화를 뭐냐면은 우리가 설명해 가는 시대에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한민족의 국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정립해야 하는 것인데, 한 나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을과 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을과 혼이 바로 서면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여기서부터 스스로 분열하는 법이 없다. 이곳이 골장의학이고 마침내 한국 원래사를 통해 우리의 뿌리 역사를 재정립해보고자 한다. 한국학술원 연구원 김태수 올립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던 것은 적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는 투르키계와 몽골로이드의 퉁구스계를 설명한다. 결론만 말하면 고조선은 남반계와 북반계와 연합세력이다. 즉 동이계와 하와적인 그 북반계와 그 다음에 남반계가 연합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고조선의 최고 국제도시는 한반도의 서남부와 과야, 제주, 신안, 흑산도, 일본 큐슈가 같은 영향권 아래 동일 강력이다. 일본은 여러 부족이 살아왔고 이 땅에 사람이 산 것은 10만 년이 넘었다. 우리 한반도 강력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뭐냐면 여러 민족들이 10만 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는 거 봤어. 우리 한반도에도 당연히 뭐냐면은 뿌리가 10만 년 된 그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그거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구석기 시대까지 포함하면 30만에서 40만 년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려가는데,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연천 전공리에서 구석기 시대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경도 쪽에 구석기의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는 이게 특징입니다. 고조선이 뭐냐면 마한강력이고, 고조선은 고구려는 몽골계를 쓰고 백제는 지배계층 몽골계지만 백제 말기에는 지배층 드라비드를 쓰고, 피지배차 계층 드라비드어, 가야는 지배자 모두 드라비드어이고, 신라는 박씨는 퉁구스계어인 만주어, 석씨는 아이누계, 아이누계이지만은 이건 의문이 있고, 그 동부여, 동해 동해 사람 는 부역이죠. 부역이 여기 부역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보강합니다. 신라 김씨는 흉노어이고 인도 아리안 이란 계열로 사용하였고,
즉 실담을 사용했고 현재 우리말이 실담인 산스크리트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팔도 사투리는 왕족과 기주의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 한반도에서 만든 분국이다. 관동과 관서지부로 나뉘고 관서지방은 가야 백제 신라계가 건너가 분국을 세웠다는 것이죠. 투르크는 동돌굴계와 서돌굴계가 있고 그 핵심은 터키이고 카자흐스탄에서 신장 위구르에 설치했다는 것이죠. 몽골로이드는 원래 없고 편의상 남반부에 올라가 정착한 황희종을 말하는데 통칭 몽골이 서유럽 지배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걸 퉁쿠스계라고 그래요. 퉁쿠스계. 퉁쿠스계. 서계. 이고 이들의 시원은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천추환인 시대의 시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퉁쿠스계라고 하는데 이는 백인 어머니의 아버지 황인종이다. 신라 가야가 투르케계가 많고 투르크계, 예, 흉노계, 흉노, 선비, 예, 이 투르크가 섞인 자이고 고구려 백제가 황인종이 더 많이 섞인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는 퉁쿠스계를 하고 이를 우리는 중앙동부아시아를 대변한다. 이들은 모두 유목민 출신이고 전자가 완전 유목민이라면 고구려 백제는 반농 반무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지배자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동적이며 광활하고 빼앗아 먹는 흥이 많은 공동 분배 방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남방계는 순다 대륙에서 올라온 유민으로 현재 한국의 남방 유전자는 태국과 베트남, 중국 남부, 대만, 한반도, 서남부, 일본 큐슈 지방 이들 문화권인데 남방 고인들이 그들의 문화이고 이들이 남방계 어머니의 북방계 퉁쿠스계 섞인 것이다. 고인들의 문화는 남방이지만 그 지배자는 퉁쿠스계 섞인 것이다. 저 백인 유전자가 많이 나오는 뜻이다. 이들은 섬세하고 부지런하고 농경 문화이고 인정이 많다. 한의 문화를 낳았으며 개인적이고 사유 개념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예, 계속 제가 줄기차게 말씀해 오는 것이죠. 예, 우리는 남방 순다 대륙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예, 제주도에 이르고 일본 큐슈 지방에 들어가서 그 정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안 앞바다 그 다음에 영산강 하구에서 틀을 잡았고 그래서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방계는 순다들에서 올라온 유민으로 현재 한국의 남방 유전자는 태국과 베트남, 중국 남부, 대만, 한반도, 서남부, 일본 큐슈지방 이들 문화권이다. 원래 우리 전라도 경상도가 많다. 있다면 남방계, 북방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국 유민들이 흘려들어와 충청도의 기질문을 낳았지만 지금에 희석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중국 문화가 아직도 좀 비친다. 이것이 바로 핫바지 청춘들을 말하는데 이는 아마 남방 문화권과 북방 문화권 유충지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중국의 농경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고 우리 민족과는 이질적이다. 이들이 충청의 가짜 양반의 사상적 지배 이대 올리기가 되었다. 이들이 서인의 노론계이고 이들이 친일과
관계된다. 이처럼 한국의 기절은 남방, 북방 중국민 유민으로 뭐냐면은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북한도 마찬가지 옥주, 고구려, 낭양, 동해 이들이 문화 유습이 지금의 북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극복해야 한다. 결국은 경상, 전라, 충청 그들 고유 문화의 반목적 문화를 극복해야 되고 한다는 뜻이다. 이는 앞으로 팔도 기지에서 글을 올리겠다. 결국은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만 있다. 남방 어머니의 고향은 광주이고 북방 아버지 고향은 연호성 심양이라는 거죠. 조양, 예, 심양 조양. 조양. 예,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평양은 중간 기착지고 연방이든 연합체든 이 뿌리를 모르면 통일이 불완전하다. 이를 국민들에게 인식하는 날이 우리의 통일이 온다. 예, 황금우 학선연구원 김태수 옛날에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어버린 에덴의 동산을 찾아 지상 최초의 대문명. 아득한 옛날 태평양상에 무한 대륙이 있었다. 광대한 대륙으로 동쪽 끝은 현재와 하와이 제도, 서쪽 끝은 마리아나 분도, 남쪽은 포나페, 피지, 통카, 쿠쿠의 여러 섬을 연결하는 선, 최동남단은 이서트섬에 이르는 지역을 점하고 있다. 동서의 연장 8,000km이고 남부 5,000km이며 태평양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 대륙에 인류가 최초로 탄생한 것은 적어도 5만 년 이상도 전일 것이다. 우수한 민족으로 무 대륙에는 아주 높은 문화가 이룩되었다. 인구는 약 6,400만 명 정도 되고 주민은 10종류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피부 색깔, 머리 색깔, 눈의 색깔은 여러 가지였지만 인류에 따라 차별은 전혀 없고 한 사람의 제왕 하나의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그리고 국민은 한결같이 천지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를 공경하였고 무 제국의 국민은 우선 학문과 문화를 가지고 특히 건축과 항해술이 뛰어난 것이다. 진취적인 기질이 풍부하여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고 육지를 답하여 서로 아시아대로 유럽, 이집트, 동으로는 북아메리카, 중앙, 남아메리카의 북부까지 식민지를 확장해 갔다. 대륙은 좁은 해안에 의해서 세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완만한 동산 위에는 산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었다. 문화의 중심지였던 7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부석을 깔아놓은 넓다란 도로가 도시에 에서 도시로, 고을에서 고을로, 마을에서 마을로 바다처럼 펼쳐져. 이 부석이라는 것은 화산재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그 돌과 같은 아주 가벼운 것을 우리가 그 부석이라 합니다. 큰 강의 옥에는 항구가 있었다. 세계 각지로 항해 떠나가는 배, 또 들어오는 배들을 통해 세계의 각지로부터 진기한 물건이나 산물들이 모여들어 또 흩어져 갔다. 항만이나 수로를 따라 상가들이 늘어서고 상인들의 외침, 소리, 신호로 울려드는 징소리나 북소리 등으로 밤이나 낮이나 떠들썩했다. 물가에는 연꽃이 깨끗한 흰꽃을 피우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갖가지 색깔로 물든 날개를 흐느적거리며 큰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나무가지 사이를 뚫고 스며드는 햇살을 가로막으면 벌새들이 논리고 있었다. 풀 속에서 우는 벌레들, 나무가지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들의 지지 않을 새라 매미들이 자기 인생의 봄을 노래하고 있었다. 원시의 모습을 간직하는 어슴푸레한 숲속에는 마스터톤, 코끼리 조상의 무리가 스승이며 큰 길을 부재처럼 움직여 기차는 파리들을 쫓고 있었다. 태양의 상징을 기치로 내세우고 세계를 그 세력하에 두었던 대저국 무, 그 번영은 흔들림이 없어 어떤 자리도 그 왕기를 넘겨다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행복에는 도취되어 있었다. 이것이 자유, 평화, 행복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기 아주 무서워해야 할 적이 그 발 밑에 다가오고 있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땅 울림에는 점차로 심해졌고 사람들이 불안한 눈초리를 서로 교환할 사이도 없이 발밑이 크게 진동하기 시작하여 땅이 찢어지고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올라와 하늘을 새빨개게 뒤덮였다. 지진과 분화는 특히 대륙의 남쪽 끝에 격심했다. 지진의 수반에 큰 해일이 일어나 남쪽에 있던 도시들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삼켜 들어가 버렸다. 분화구에는 누구에게 녹은 용암이 흘러나왔다. 경사가 없는 지대였으므로 용암은 이었고 한 군데로 흘려들어 원추형으로 겹쳐 쌓여져 이상한 모양의 바위산이 되었다. 대지는 크게 들려 올라갔다가 또다시 쿵하고 떨어져 들어갔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 무 대륙 전체는 빈사의 거상처럼 경련을 일으켰다. 대지는 여기저기에 금이 가고 어림잡아 5km는 댐직한 불기둥이 하늘 중천에 높이 솟아올랐다. 하늘은 검은 연기가 두텁게 깔리기 시작했고 빨갛게 자기는 용암이 번쩍번쩍 빛을 발하면서 불화살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그때 땅울림과 다른 음양의 사람들이 길을 때렸다. 큰 바다가 밀려오는 소리였다.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 허물어져 버린 폐허에 남아있는 신전의 큰 돌구덩이나 궁전의 탑은 한꺼번에 삼켜버릴 듯한 하얀 바다의 꼭대기가 보였다. 바닷물은 우르릉하고 내륙까지 밀어닥쳐 왔다. 호수나 높이나 강물로 범람하여 이것들과 합류했다. 초원의 수 허물어져 버린 가루를 경류로 설면서 밀려 닥쳐의 소용돌이처럼 부딪혔다. 아비규환의 분화의 폭바람에 완전히 삼켜져 버리고 말았다. 이때까지 이 대륙의 인구는 이미 태반이 없어졌다. 살아남은 있던 사람들은 최후의 피난처를 찾아 무너지다. 남은 신전이나 왕궁의 탑으로 모여들었다. 도망쳐 다니는 남녀의 의상에 붙은 보석들이 덧없이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무대륙의 제왕이자 최고의 제사장이기도 한 현자 라무로 존재했다. 하늘에 계신 신에서 부탁하여 이 파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무밖에 없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두구 동서로 부르짖었다. 무여 우리들을 구해주소서. 수평선 저 너머로 잠기는 태양은 검은 연기 속으로 뚫고 분노를 머금는 빨간 불두덩이와 같은 보였다. 해가 넘어가자 어둠이 깔렸다. 이따금씩 생각난 듯한 불기둥이 땅 밑에서 솟아 올라와 무너지다. 남은 대리석의 벽이나 돌구덩이에 붉게 비쳤다. 그 밤 사이에 무 대룡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거대한 경운과 함께 대지는 가루처럼 쪼개져 밑으로 한없이 잠겨 들어갔다. 예. 논평. 태양의 상징을 기치로 내세우고 세계를 그 세력하에 두었던 대제국 무가 환국의 출발했다. 이 황국의 시작은 자유, 평화, 행복이다. 이를 우리는 긍정하는 것이다. 어머니 나라의 출발이다. 이때 지옥의 입구멍 속으로 거대한 밑 없는 불도가니가 속으로 대륙이 불길에 휩싸여 잠겨 들어가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무서운 힘이 파괴되어 힘을 대해주었다. 실로 8천만 제곱킬로미터는 거대한 한물의 구멍을 향하여 사방팔방으로부터 바닷물이 큰 물길을 일으키면서 쇄도해 왔던 것이다. 그것은 잠긴 대륙의 중심부에서 맞부딪혀 부글부글 끌어올랐다. 이래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올린 최초이자 최대의 무면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고 말았다. 이 사라진 무제국이 바로 이 영향권 안에 있었던 세력이 바로 우리가 7만 년 전에 우리가 황국의 출발이고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펼칠 수 있는 순다 대륙의 순다 환인들이 우리의 남방 문화를 형성하고 그 터전을 잡기 시작했던 우리의 남방 문화의 아름다운 이야기 된 것을 사라진 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8월 29일 일요일 골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